행사장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이 있길래 임신하셨나 봐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랬더니 그게 임신이 한 게 아니라 배가 나온 거야. 그냥 배가 나왔던 건데 내가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그 첫 마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도대체. 아이고. 옷가게를 갔어요. 안 이쁘더라도 아주 작은 소리로 아니면 속으로 아니면 나와서 매장을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일하시는 분이 이 옷 이쁘지 않아요? 근데 안 이뻐 옷이 내가 보기에. 그러면 안 이쁜데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약간 좀 필터가 좀 없으시긴 맞아요. 예. 말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어요. 뭐예요? 네. 첫 번째는 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떠오르는 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바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아유 임신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이게 보자마자 약간 나온 배를 보고 바로 아 이게 배가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결과를 예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 긴 생각을 안 하고 충동적으로 하면 이런 거 축하해 주려고 한 얘기인데 그렇죠. 의도는 좋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축하만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뭘 알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이렇게 평상시는 괜찮은데 화가 딱 나면 감정의 평정심을 잃고 욱하면서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반말을 하면 저도 모르게 왜 반말을 하세요? 이렇게 불친절하다거나 좀 이상하게 다가오면 저는 더 이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기죽지 않고 거기서 좀 참으면 될 걸. 왜 내가 거기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네. 그러시군요. 네. 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냐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말실수를 해요. 네.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해당이 되네요. 네. 참지 못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만은 내가 절대 못 참겠다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일적으로가 완벽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거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왜 그 일을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거밖에 안 되냐, 뭐 못하냐. 그래, 그거밖에 네, 그거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제대로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언제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몹시 좀 마음이 불편하고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예민하면 상대방의 실수에 경중과 관련이 없이 비슷한 강도로 화를 내거나 뭐라고 하거나 다그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 스태프분들이 뭐 스타일리스트나 뭐 우리 회사 대표님이나 저랑 같이 이렇게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오랜 시간. 오랜 시간. 눈치를 보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뒤끝은 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딱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딱 끝내는 스타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또 약간 저도 이게 약간 뼈골 때리는 얘기인데요. 뒤끝 없다고 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을 수 있어요. 와 화를 내놓고 말을 막 해놓고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 상처받은 나는 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조금 그러네요. 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해 본다면 좀 생각을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나 뒤끝 없어요라고 하는 게. 약간 표현을 바꿔보면 편안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 행복하잖아요. 근데 지금 봐서는 어느 누구도 신유 씨를 안 괴롭히는데 편안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괴롭혀요. 네. 아무도 안 누가 괴롭히는 것 괴롭히는 같아요. 사람은 네네. 없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신유 씨가 편안해지려면 이 나의 마음의 편안함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걸로 찾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타인이 해주는 부분은 나랑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서포트하는 거에 아기가 딱 맞아져서 내가 완벽하게 100% 어떤 일을 해낸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여러 가지 태도나 행동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내가 불편해지면 화가 난다고요. 제가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을 입 밖으로 자꾸 꺼내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좀 지적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마음과 다르게 좀 상처를 입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알면서도 못 고치고 있으니까 그걸 오늘 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좀 저를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뭐 사회인 야구팀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따라 실수가 잦아서 경기를 지게 되면은 저희가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형돈 씨가 오늘 실수를 많이 했으면 오늘 형돈이가 경기를 말아먹어서 우리가 국밥집을 만나 보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정말. 네, 다 듣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후배분이나 다른 분들은 반응이 어때요? 앞에서는 웃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러는데 제가 본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한동안 야구팀을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선생님만이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이제 국밥 먹는 그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야구팀을 잘 안 나와요. 한 뭐 6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러는데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사람을 편애하면은 실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먼저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오는 사람 그리고 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먼저 넣어줘야지 왜 뭐 6개월에 한 번 와서 잠깐 오는 사람을 넣어주냐 이런 얘기를 그 친구한테도 했고 네가 가서 나중에 뛰겠다고 얘기를 해라. 선발은 먼저 열심히 하는 애들을 뛰게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본인을 괴롭혔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를 다른 제 후배한테 얘기했는데 그 후배가 저를 찾아와서 그 친구가 울면서 형 때문에 야구팀을 당분간 안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마음이? 그건 제가 할 만한 얘기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전지훈련도 가거든요. 뭐 제주도 같은 데로 가면은 가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 정도 돈만 받고 가요. 그러면 내내 야구팀을 안 나오다가 그때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야구장에서 할 때만 나오는 친구들이 그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중에는 뻔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친구들도 당연히 제 눈에 보이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광수 선생님은 공정이라는 거에 딱 걸리네요. 뭔가 공정하지 않을 때, 네네네. 정의롭지 않은 거에 굉장히 딱 걸리시는 것 같아요. 좀 그래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후배가 고를 때만 나와요. 그래도 나오면 야 얼굴 좀 자주 보자. 자주 보면 좋겠다. 언제든 여유 있을 때 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나온 친구한테 야 우리 얼굴 좀 자주 보고 자주 봐야 정이 들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좀 싫을 때도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다 좋게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안 바뀔 텐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악역을 안 좋은 거인 줄 알면서도 제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한 2, 3개월은 사실은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뭘 했었는데 그 열정을 바치셨는데. 그리고 제가 팀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얽매여서 그동안 팀을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광수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의도는 이런 의도일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회인 야구단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즐겁게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마치 주 직업적 활동을 하듯이 엄청 긴장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고 네가 이것을 하기 위해 트레이닝을 하고 이러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직업을 하나 갖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줘? 나 여기 즐거우려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과 우리 광수 선생님은 이건 unfair해,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게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거죠. 이런 특성을요, 수동 공격적인 특성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동 공격? 네, 수동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 패시브 어그레시브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1인 시위도 하고 왜 막 사람들을 모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적극적 표현을 하는 거라면 광수 선생님은 그거를 상당히 수동적 형태로 부당한 거에 대한 분노 이런 거를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딱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수동 공격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왜 이렇게 부당함, 부조리, 공정하지 않은 거에 이렇게 몰두하시게 됐을까? 저희 집은 되게 유복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땐 그거 다 쓰잖아요. 가정 그렇죠. 환경조사서. 가정 실태 조사. 쓰다 보면 당연히 학생의 환경을 알게 되고 못 사는 아이도 잘 사는 아이도 다 똑같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본인 집 TV 사는 거를 저희 부모님한테 와서 돈을 받아가시기도 한 거를 제가 어렸을 때도 봤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학기 초에 뭐 무슨 일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금방 안 찾아가시면은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제 너 천지를.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을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많은 부분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내면 안에 좀 무력감과 약간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뿌리는 좀 어린 시절부터 왜 경험했던 사회 부조리, 부당함 이런 거로부터 생겼던 분노, 화 이런 마음이 약간 해결이 안 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광수 생각이든 이런 책이든 선생님의 연재를 통해서 조금 더 세상을 바꾸는 쪽으로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 정신과에서는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써서 나의 어려움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것을 승화라는 과정을 통해 좀 더 다른 사람 내지는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어 기제를 쓰게 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쭉 뵙고 느낀 거는 무력감과 이걸로 인한 약간의 좌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